최근 우리 경제 내수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난달 수출 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감소폭이 조금은 개선되면서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홍콩 보안법 얘기입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국입니다. 이 홍콩 자체보다도 우리 수출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태도, 관계 변화가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뭘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6월 수출 집계치가 나왔는데 10.9% 감소로 나왔어요. 조금만 힘을 냈으면 한 자릿수 감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아슬아슬한 두 자릿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6월 수출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7월 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수출입 동향, 6월 수출입 동향 발표했는데요. 수출은 말씀하신 것 같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9%, 그다음에 수입은 마이너스 11.4%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 감소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지난 올해 2월 3.5% 증가한 이후에 계속 감소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3월에 마이너스 1.6%, 4월에 마이너스 25.5%, 그다음에 지지난달에 이제 마이너스 23.6%, 그래서 20%대 감소해서 마이너스 10.9%로 좀 그 폭이 감소됐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조업일수가 이틀 더 많았습니다. 6월달에 조업일수가 이틀 많았기 때문에 그 조업일수를 감안해서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8.5%인데요. 5월을 마이너스 18.3%보다 좀 더 나빠진 경향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예. 조금은 악화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낙관하기 이르고요. 다만 이제 그 주요 품목들의 수출 감소세가 좀 둔화됐다는 거, 그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같은 경우 5월에 마이너스 54.2%에서 예. 마이너스 33.2%로 이제 수출 감소폭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이제 감소가 많이 이제 줄었는데 마이너스 66.8%에서 마이너스 45%로 6월에는 수출 감소폭이 줄었고요. 섬유나 석유화학 쪽도 수출 감소폭이 이제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계속해서 좀 우려가 있었던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월에 이렇게 개선됐다는 이 지금의 이 변화가 방향성이 돼서 7월, 8월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어떻게 어느 정도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 상반기 동안에 그 공장 셧다운이 많았거든요. 예. 부품 이제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특히 이제 그 이제 인천에 있는 부평 1공장, 한국 GM의 공장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셧다운되는데 7월부터 공장 재가동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GV80 그 SUV 자동차가 많이 인기에 팔리기 네. 때문에 최근에 연장 근무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조금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좀 우려되는 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광주 공장이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 그 소화리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생산이 중단됐던 공장도 가동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변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품목별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국가별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그나마 6월에 좀 고무적인 지점이었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베이징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뜬금없는 중국발 돼지 독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제 질병 관련 변수들이 우리의 대중국 수출 그 수치에도 타격을 줄 만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약간의 변수는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수출 1위의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근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그 2월 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생산, 소비, 투자에 상당히 저점을 찍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5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4% 수출 감소가 실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5월 같은 경우 보면 6월 같은 경우 보면 9.5%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예.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수출의 또 활로가 트이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2위 국가인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베트남, 그다음에 기타 뭐 EU 이런 쪽은 아직 부진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3%, EU는 아직도 이제 수출 감소가 마이너스 17%에 머무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8%. 주요 국가들의 수출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게 사실 변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이 이제 9.5%로 수출이 좀 증가세기 돌아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에서 이제 어떤 그 소규모에 불과하진 하지만 소규모의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그 발생 때문에 좀 낙관하기는 이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품목 얘기를 그만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번복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수출이 급감하던 시기에도 그나마 수출을 좀 지탱해주던 뭐 선방을 해주던 품목이었는데 최근 전망이 약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지금 반도체의 코로나19 그 비대면 산업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이 이제는 좀 진정 혹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이후의 전망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언택트 산업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제 그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업계에서 평가하기로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또는 20%, 그다음에 60% 이제 각각 증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우려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최근에 상승세가 꺾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 그런 그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신규 어떤 그 수요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지금 상승세가 꺾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분기까지 이제 그 재고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그 꾸준히 늘어난다고 보면 3분기 이후부터는 디램 가격도 오히려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 앞으로 올해까지 이제 반도체 경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여도 뭐 하락세가 설령 보이더라도 3분기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야기인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절차를 좀 밟고 있는데 일단 당장 이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이라는 요 변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통관 비용이나 이런 물류 비용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홍콩이 이제 중국 본토를 대신한 그 무역 경유지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홍콩에도 이제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주로 반도체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화장품 같은 소비재 용품도 있긴 하지만 주로 반도체가 한 70% 정도 되고요. 70%를 이제 홍콩에 수출해서 홍콩에서 다시 통관 절차를 더 거쳐서 무역 그 절차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소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이제 박탈하면서 중국에 적용하는 보복 관세를 중국 홍콩에도 적용하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면 조심스럽게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이제 사실은 영향은 못 미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면서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수요가 감소됐을 때 네. 우리나라 주력 그 제품인 반도체 어떤 수출이 좀 이제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 홍콩을 중간 무역 경유지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보통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바로 트위터 같은 곳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뭐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한나절이 지나서야 중국과 관련된 분노를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그 분노의 이유가 홍콩 보안법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관련 언급들을 좀 피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했을 때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홍콩 보안법이 발효가 됐을 때
이제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그 현지에 있는 그 현지민들하고 잦은 어떤 교류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정부의 반정부 인사들하고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런 개연성이 있는 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홍콩 보안법의 이제 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자유로운 어떤 그 무역 질서를 좀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를 이제 박탈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불만 요인은 홍콩 보안법보다도 이 자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6월 25일 이후에 이 6일 동안에 일평균 그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총 24만 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예. 이제 미국 경제에도 상당히 이제 적신호가 켜졌고 상당히 그게 이제 중국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주 원인으로서 사실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통해서 사실은 이제 홍콩 보안법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홍콩 이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조치도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그 원망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표출하고 있기 그래왔죠.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G2 국가들의 어떤 갈등이 이런 우리나라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묘한 갈등의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 우리나라의 대처 방식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위 수출국은 중국이고 2위 수출국은 미국이고 심지어 미국은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방이나 외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야 홍콩 보안법 통과나 특별지위 박탈이 뭐 물류비의 아주 소폭인 증가 뭐 이런 것들 정도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G2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기 딱 좋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수출에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 이제 특별주의를 이제 박탈하는 거, 거기에 이제 물류 비용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홍콩에서 이제 그 반도체를 제조해서 다시 미국이 수출하는 그런 중간 경유지로서의 어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그러면 특히, 만약에 예, 미중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의 어떤 수출길이 많이 제한이 됐을 때 중국에서 또 물건을 만드는 어떤 그 수요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2월달 이후로 이제 중국의 생산이나 투자, 소비가 좀 차츰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에서 보복 관세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매길 경우에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다시 이제 후퇴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을 좀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뭐 수출 다변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면한 과제가 사실은 중국의 수출이 좀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때도 이제 무역 갈등이 벌어졌을 때 뭐 초기에는 정말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만 지금 1년 가량이 지난 지금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교적 잘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비교적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번 위기를 우리가 또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해낸 것처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수입선 다변화,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중국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아세안에 대한 우리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쪽으로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기간이 흘렀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예.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상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했던 하나의 그 원동력이 사실은 그 국산화 그다음에 이제 수입선 다변화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지금 비중이 한 25% 이상 되는 거를 예. 조금씩 낮출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이제 수출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요. EU에 수출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특히 네. 자동차 수출이 많지만은
이후에 그 수출하는 비중을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거든요. 2위나 3위 또는 지금 베트남 이런 그 4위 국가들의 수출하는 그 비중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국가잖아요. 예. 중소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수출 다변화하는 데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들도 이제 수출 전선에 직접적으로 이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무역보험에 대한 그 강화,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